막상 공유하기가 좀 이상하네. 네. 반갑습니다. 디모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눌 얘기는요. 이제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개발.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바이브 코딩이 정말로 쓸만한가? 예, 그 바이브 코딩이 앞으로 우리 이제 프로그래머한테 반드시 필수로 이제 어, 마주해야 될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나눌 생각이고요. 오늘은 좀 짧게 30분 정도로 해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서 GitHub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이제 경험한 것을 좀 나눌 것이고요. 이걸 좀 시리즈로 좀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LM 에이전트가 어떤 원리로 이제 그 기존 LLM 모델을 이용해서 컨텍스트, 맥락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개발자에게 필요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가를 좀 더 면밀히 이제 분석해 나가는 그런 시리즈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같이 나눌 얘기는요, 어,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직 그, GitHub 코파일럿을 좀 깊게 다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모르시는 분은 1번, 아시는 분은 2번 채팅방에 타이핑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를 모른다 1번, 안다 2번. 모르시는 분도 있네요. 네, 거의 대부분 아시지만 이제 단넷 대부를 통해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저를 이제 뵌 분은 뭐 제가 막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건 아니어서 적겠지만 이제 단넷 대부에서 많이 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단넷 개발자고,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마음인의 기술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대학교에서 지금 겸임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MVP고, 단넷대부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성향은 오픈마인드이고요. 저 밑에 적혀 있는 이제, 어, 전문 분야라든가, 주요 취미가 이제 맞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서 뭐 전문적인 얘기라든가 취미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여러분과 이제 얘기를 나눌 거고요. 먼저 이제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물론 여기 계신 노래 부르기요. 그렇네요. 네, 빠졌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요, 노래방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뭐죠? 그 소스 생성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전에 제가 트라이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EF 코어에서 이제 그 링크를 써가지고 이제 지르한 결과를 무명, 클래스 형태로 봤는데, 이것을 굳이 다른 클래스로 매핑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었는데, 관련된 기능 구현을 하다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스 생성기를 이제 구현하려면은 꽤 이제 로슬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현하다가 좀 이제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좀 이제 멈추게 됐던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요즘에 그 LLM 에이전트가 뭐 괜찮다고 하는데 AI한테 시켜보면 혹시 잘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좀 헷갈려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경험은 좀 별로였어요. 특히나 이제 단내 C샵에 대한 이제 학습이 좀 덜 돼서 그런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코드는 그나마 나왔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서의 그 경험은 좀 별로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했었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이제 결과를 얻었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스트럭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깃허브에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100% 이제 LLM 에이전트로
그러니까 GitHub 코파일럿으로 개발했습니다. 자, 그럼 단내 소스 생성기가 뭐냐?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통 리플렉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IOC라든가, 뭐, 프로퍼티 체인지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어, 네. 파란매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잘못 누르신 걸까요? 질문 있으신 걸까요? 잘못 누르신 네, 알겠습니다. 그, 리플렉션을 이용해가지고, 전통적으로, 런타임 때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왔었어요. 단넷은 그런 것들이 되려 이제 큰 장점으로, 단넷의 큰 장점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이제 컨테이너에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어, 단넷의 장점이었던, 뭐, JIT라든가, 그리고 어느 플랫폼이든지 상관없이 배포를 하고, 그게 이제 런타임 시점에서 가장 최적의 코드로 변환되는 그런 장점이 되려, 좀 부작용이 생기는 시점이 됐죠. 컨테이너에서 빠르게 시작되는.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은, 단넷 6부터인가요? 그래서 소스 생성기가 포함이 되었고,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네이티브 AOT를 통해서 빠르게 컨테이너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단넷에서도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넷 소스 생성기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하느냐? 기존의 런타임 시점에서 뭐죠? 그렇게 동적으로 처리했던 것들을 컴파일 시점에서 소스 생성기를 통해서 소스를 생성해서 이제 동작이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게 프로퍼티 체인지드의 이벤트를 각각의 속성에 걸어주는 거가 되겠죠. 예. 그리고 IOC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소스 생성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스 생성기를 이제 만들려면은 이미 다양한 샘플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샘플에서 조금 더 벗어난 조금 고급 이제 코딩을 하려면은 로슬린 API를 충분히 숙달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API는 C샵에 대한 구조와 그리고 다양한 이제 뭐 토큰이라든가 그리고 뭐 시그멘텍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시간이 꽤 걸리고 디버그도 좀 용이하지 않고요. 그래서 좀 코드가 복잡한데 어, 요번에 이제 기타브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제 모델은 클로드 소넷을 사용해 봤어요. 이제 기터브 코파일럿 이제 프로 플러스가 이제 에이전트 모드일 경우에는 클로드 소넷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스크 모드일 때는 그 뭐죠? 소넷 말고 조금 더 이제 고급 모델을 지원하긴 하는데 에이전트에서는 챗 GPT 4.1을 쓸 수가 없어요. 챗 GPT 4.1 같은 경우에는 맥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약합니다. 예. 요번에 챗GPT 5가 이제 프리뷰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데 아직은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안정화되면 아마도 챗GPT 5로도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거를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가장 최신의 C# 문법으로 그림판 같은 프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지금 공유되어 있는 것처럼 뭐 부가적인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공유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판 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WP로. 예. 그래서 좀 쓸만하겠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좋았어. 스트럭처럴 라이브러리 한번 만들어 보자. 요 라이브러리는 특히나 뭐죠? GitHub 코파일럿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최신 문법, 그러니까 단내 C샵의 문법을 꽤 잘 코드로 구현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단내 14죠. 14, 13, 14. 예, 그 문법도 구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학습된 자료는 작년 기준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어, 한 2시간 정도의 이제 프롬프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코딩을 하나도 하지 않고 프롬프팅을 통해서 동작 코드 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위에 보면은 EF 코어 이제 형태의 링크 형태의 셀렉트 투 리스트의 구조가 보이시죠? 그리고 셀렉트에서 무명 클래스 형태로 반환을 해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엔티티 클래스를 반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속성까지도 이제 뭐죠? 어, DAO 그 아랫단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은 매핑을 해줘야 돼요, 코드가. 근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고 반복적이죠. 그래서 아래 것처럼 어, 위에 인스턴스죠. 인스턴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적절하게 넣어주고 그리고 컨버터를 구현하라. 그리고 형태는 레코드로 하라. 그리고 제너레이트 이런 플루언트 API 형태의 어,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이게 런타임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서 이제 소스 생성기가 요것을 이제 캐치해가지고 네, 요 코드를 자동 생성해 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AI로 그게 구현 가능한지를 확인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구현된 결과를 하나하나 따지면은 좀 불필요한 구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그 잘못된 구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실행되는 코드로 저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단위 테스트를 만들어라고 해서 물론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AI가 생성된 코드를 또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도 꽤 빠르게 이제 코딩이 아닌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코드가 그러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무명 클래스의 목록이죠. 보통 목록으로 반영이 되니까 네, 이렇게 뭐 링크를 통해서 조건을 걸고 이렇게 타입을 구현했다면은 with 컨버터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받고 네, 콤바인드라는 하는 이제 그 인스턴스는 콤바인 네임이라고 하는 자동 생성된 클래스 인스턴스로 바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스 생성기에서는 이제 그 해당 속성에 대한 그 코드를 생성해주고 그 변환 코드, 프롬 컬렉션이라고 하는 변환 코드를 이제 추가적으로 생성하는 동작성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AI가 그러니까 LLM이 다 이제 생성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깔끔한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고요. 근데 뭐 이미 바이브 코딩을 좀 경험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뭐, 뭐 메소드 뭐 네이밍이라든가 뭐랄까 모듈화 같은 느낌은 꽤 상당히 잘합니다. 얘네들이 잘하고 그리고 주석도 되게 찰떡같이 잘 붙여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했어요. 꽤 훌륭한 품질을 네, 보여줬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단위 테스트도 훌륭하게 이제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꼈을 때 이제 차후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아직 퍼지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의 전체 틀을 좀 만드는데 이런 이제 LLM 에이전트를 이용하면은 꽤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할 때 기존 훌륭한 이제 GitHub 코드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엄청 대단한 코드를 만들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구조를 잘 전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가 이렇게 AI를 통해서 이제 코딩을 전개할 때 내가 아직 숙달하지 못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AI가 자동 생성한 코드를 통해서 네,
아주 이제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뒤에 이제 제가 실패한 내용들 이제 소개를 할 텐데, 너무 에이전트를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작업을 위임할 때는 아주 훌륭하다. 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통해서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라든가 아니면 특정 인터페이스를 이제 보여주고 요 인터페이스에 준하는 구현을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브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AI를 제대로 활용하시는 이제 개발자분들은 충분히 문제 해결의 속도를 요 AI를 충분히 활용해서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거 소개를 해봤고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 소스 생성기도 이렇게 잘 이제 만들어주는데 코드가 전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초창기 때 경험했던 것은 생성되는 코드가 되게 파편적이고 뭐랄까 통합되지 않았거든요. 코드 껌껌이는 훌륭했지만 요 맥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인가 전반적인 프로젝트 코드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지고 아예 컴파일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저것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썸튜브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 URL을 입력을 하면은 그 스크립트를 이제 추출해서 오타입니다. 추출해서 올라마를 통해서 요약을 하는 것을 순수한 AI를 통해서 네, 하면 얘가 이제 만들어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간중간 생성된 코드를 네, 교정하는 이제 수고가 물론 필요했지만 최종적으로 잘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귀찮은 작업들이 있거든요. 예외 처리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폴백이라고 해서 실패했을 때 이제 부가적인 처리를 해준다라든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자가 개발하기에는 좀 누락하거나 좀 귀찮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AI가 잘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썸튜브는 이제 GitHub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요 프로젝트는 어, YT DLP라고 하는 파이썬 프로젝트 이제 파이썬 도구를 이용해서 해당 URL에 유튜브 스크립트를 가져오고요. 근데 뭐 올라마도 마찬가지고 YT DLP도 마찬가지고 최초에는 저기 패키지에 아니 뭐죠? 프로젝트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AI를 통해서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 요런 이제 구성을 알아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라고 시켰거든요. 없을 경우에. 근데 분명히 그 프롬프트가 허접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런 구성을 해줬습니다. 단넷 C# 코드로. 아, YT DLP 이걸 뭐라 그러죠? 그게 뭐죠? 그 설치형이 아닌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 경로에 해당된 이제 그러니까 뭐냐 실행되는 경로에 YTDLP가 없으면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주고 올라마가 없으면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스크립트를 얻어낸 걸로 올라마 쪽에 프롬프트로 던져가지고 요약을 생성해주는 것을 결과적으로 코딩을 전혀 하지 않고 원하는 기능을 구현한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 그러니까 플루언트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레코드나 클래스에,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소스 생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 그러니까 패킷이라고 하는 그 코드를 구성해 주는 것을 제가, 어, 프로젝트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제 안 하다가, 이거 고도화가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젠팩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제 가령 뭐 빅 리를 엔디안 문자열 인코딩 그리고 체크섬 이런 것들을 조금 AI를 활용해 가지고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뭐 목록 형태를 뭐 가변 길이 뭐 8비트, 16비트, 31비트 사이즈를 지원하는 것도 프롬프트를 잘 이해하고 잘 구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죠? 계속 어, 기대치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지고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이제 대상에도 혹시 잘 구현해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들어가지고 어, 그 LLM 모델을 잘 학습하지 못했을 것 같은 프로젝트를 이제 이용해서 어, 또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WinFSP라고 해서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 이제 프락시라고 해서 이제 리눅스의 퓨즈와 유사한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상 드라이브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단내 C샵을 통해 가지고 어, 혹시 기능 구현이 가능한가? 원격지의 디렉토리를 공유해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서 그 디렉토리를 마치 내 드라이브처럼 접근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라고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아무래도 학습이 안 되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코드를 못 만들더라고요.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고 컴파일 오류나고 그래서 어, WinS, WinFSP에서 샘플로 제공하는 C샵 코드를 제시를 하고 이 코드를 참조해서 구현하라고 하니까 컴파일 오류가 나지 않는 정상 실행된 코드는 만들어주더라고요. 만들어주고 관련된 요구사를 하나둘씩 추가를 하는데 뭐, 뭐 뭐랄까 용량 확인이라든가 뭐 디렉토리나 파일 목록을 확인한다라든가 뭐 부분 부분 동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안 된, 그러니까 튜닝이 안 된 대상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제 자료를 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해봤고 이제 저희 다음 단계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결국에는 뭐 기타브 코파일럿이든 아니면은 뭐 제미나이 뭐 코드인가요? 네, 코드든 뭐 등등등등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코드를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에는 LLM 모델의 뭐죠? 인풋 토큰 그리고 어, 기억 용량 그러니까 맥락을 유지하는 이제 크기죠. 그리고 출력 토큰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입력 토큰을 이제 초과하는 어떠한 입력을 잘 이제 뭐라 그러죠? 슬라이딩 윈도우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연결된 지점과 지점을 잘 이제 튜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아마 그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 용량, 모델이 제공해주는 기억 용량에 대해서 급속도로 이제 결과가 떨어진 지점이 있거든요. 이건 모델마다 다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GitHub 코파일럿을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하든 이렇게 그 LLM 모델의 한계를 이해하고 쓸 수만 있다면은 아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관련된 이제 시리즈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느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AI가 학습하지 못한 내용은 구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구현하지 내용을 구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메모리 한계, 그러니까 맥락을 유지하는 그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갑자기 급속도로 엉터리 코드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하면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꽤 있겠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넘지 않고 이제 코드를 생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잘 구현된 코드가 다시 이제 엉터리 코드로 오염되는 시점을 분명히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커밋 시점을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경험은 AI를 써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안 좋았던 경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복 코드랑 불필요한 방어 코드를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뭐 폴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널 처리에 대한 뭐 방어 코드라든가, 아니, 한마디로 방어 코드라는 이제 표현 자체를 싫어해요. 방어 코드는 한마디로 예측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이제 코드 전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AI가 이러한 코드를 상당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예, 중복 코드도 생각보다 꽤 많이 만들고, 이 중복 코드는 아마도 맥락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방어 코드는 아마도 어, 어쩔 수 없이 어, 이제 누적된 코드에 이제 방어 코드가 상당히, 그러니까 학습한 누적된 코드에 방어 코드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A가 그러한 패턴을 띄지 않았을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개발자는 되려 실력이 없는 개발자보다 어, 자신의 개발 능력을 이러한 LLM 에이전트를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증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만약에 회사를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개발팀을 이제 뭐랄까 책임져야 되는 이제 팀장 역할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어쩌면은 이미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실력이 안 되는 이제 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개발자가 이러한 에이전트 바이브 코딩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개발 잘한다고 느꼈던 시점에서 나중에는 답이 없는 시점까지, 컨트롤이 안 되는 시점까지, 예, 그래서 좀 그런 시행착오를 이미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어, AI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지침을 이제 GitHub 코팔럿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팔럿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마크다운에다가 이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한계를 분명히 명시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가령 소스 코드 한 파일이 가령 1000자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더 이상 더 전개하지 않도록 이걸 이제 모듈을 분리하게 명령을 시키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일 하나하나의 길이를 좀 컨트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 포인트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에이전트 모드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이전트 모드를 쓰면은 그 내가 생산하는 코드의 뭐랄까 통제권을 AI한테 주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AI를 사용하는 거지, 개발자가 AI가 생성하는 코드에 통제당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I가 생성하는 코드 하나하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직은 아까 그 맥락을 계속 유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장악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키를 AI한테 주지 않는.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제미나이 2.5 프로와 클로드 오퍼스 4, 아까 제가 말하려고 했었던 소넷 말고 오퍼스가 꽤 훌륭한 품질의 결과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제미나이 2.5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버그 탐지와 문제 해결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로드 오퍼스 4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코드를 이제 구현할 때 이제 훌륭한 결과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눴고요. 대략 이제 30분 정도 이제 나눴는데, 이제 제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이제 관련된 이제 궁금증이라든가 앞으로의 뭐 미래라든가 뭐, 뭐 짧은 기간에 이제 닥쳐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